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나마 이제 병은 항상 항진으로 오는 게 있고 저하로 오는 게 있어요. 이제 식사도 식탐이 땡기는 분들이 있고 식사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입맛이 떨어져서 근데 항상 저하가 조금 더 약한 거예요. 항진은 좀 더 나은 상태고. 예. 그러니까 뭐 완전 둘 다 병이긴 해요. 항상 중용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고혈압도 병이고 저혈압도 병이고 갑상선 기능 항진도 병이고 기능 저하도 병이고 이게 청력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청력이 항진돼 버리면 어떻게? 이명 안 들려야 될 소리들이 자꾸 들려요. 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잔다든지 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더 심해지면 뭘로 가세요? 난청으로 가죠. 이제 안 들리는 거. 어쨌든 뭐든 살아있는 게 좀 더 건강한 상태고 감각이 자꾸 무뎌지는 건 더 안 좋아지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 되게 중요한데 자꾸 땡기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매운 게 땡기는 사람은 되도록 매운 거 덜 드셔야 되고 찬 게 땡기는 사람은 되도록 찬 걸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그게 나한테 지금 내 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즘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뭐 검진 기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제일 정확한 진단 기기 중에 하나가 몸이에요. 내 몸. 내 몸이 자꾸 얘기해 주잖아요. 그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잖아요. 예. 그거 내 몸을 자꾸 바라보셔야 돼. 그러니까 음식도 그 중에 하나다는 거. 예. 괜히 막 땡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찬가지. 애들도 아닌데 어른도 과자를 자꾸 사온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좋을 때는 과자가 안 땡기고 맛이 없어요. 그럼 집에 과자를 사다 놔도 손이 안 가요. 그러다 좀 뭐 안 좋아지면 과자가 이제 먹고 싶어져요. 중간 단계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고. 근데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과자를 이제 내가 사가야 돼요. 아빠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표현은 이제 애들 준다고 그러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거든요. 예. 좋아지면 그게 맛이 없어져요. 예. 그런 걸로 또 하나 지금 요즘 보면은 이제 몸이 차진 사람들이 많은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렸을 때 애들이 이제 왕성하죠. 어떤 세포 분열도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장도 자꾸 하고 몸이 다쳐도 금방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몸이 자꾸 안 좋아지면 식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따뜻하죠. 죽으면 어떻게 돼요? 차갑게 식게 되죠. 그죠? 마찬가지 이 온기를 어떻게 잘 유지를 할 거냐가 관건이에요. 예. 집에도 보일러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위로 자꾸 열이 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자꾸 열이 뜨면은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자꾸 찬 게 땡기게 돼요. 그러니까 물도 자꾸 찬물 먹는다든지 아이스크림, 뭐 얼음 든 음료 이런 거 자꾸 땡긴다든지 또 맛있긴 하지만 밀가루 음식이 좀 찬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당뇨가 잘 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꾸 매일 밀가루가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 먹을래 밥 먹을래 하면은 쌀보다 밀가루가 자꾸 맛있게 느껴져요. 근데 아까 부분도 얘기했지만 몸이 좋아지면 자꾸 쌀이 더 맛있어지죠. 밀가루가 덜 땡겨지고. 예. 특히 찬 음식들 좀 많이 조심들 하셔야 돼요. 예. 요즘 찬 것들도 많이 먹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낮에 생명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잖아요. 그죠? 광합성도 낮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햇볕이 있고 그럴 때 사람도 마찬가지 온기가 있어야지 생체 리듬이 잘 유지가 돼요. 자꾸 차가워진다는 건 쉽게 말하면 죽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찬 부분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찬 음식 아까 말한 차게 먹는 거 그 다음에 차게 먹지 않더라도 성질이 찬 것들 이거는 좀 체질적인 부분도 있긴 있지만 소양인이 아닌 경우라고 하면 이제 그 돼지고기나 해산물 이런 것들 좀 냉한 음식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뭐 단 것도 마찬가지고요. 단 거 땡기는 것도 당뇨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그 비위가 좀 냉해지면서 오는 거예요. 그 비위가 따뜻해지면 단 게 덜 땡겨지죠. 달아서 싫어야 되는데 심한 분들 사탕 한 봉지, 초콜릿 한 봉지 다 드신 분들이 있어요. 좋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달아서 그만 먹고 싶은데 안 좋아지면 그게 그렇게 맛있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또 하나 그 찾아서 오는 대표적인 질환이 뭐겠어요? 감기예요, 감기.
그죠? 찬바람 맞고, 예, 찬 공기 쐬고. 그래서 한의학에서 예전에 상한이라고 그래요. 다칠 상자, 찬한자. 찬 공기에 상하는 거거든요. 요즘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많이 이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감기 걸리면 대표적인 증상이 뭐예요? 오한, 발열이에요. 근데 되게 상반된 증상이 두 개 나타내는 질환이에요, 이게. 추운데 열이 난단 말이에요. 추운데 열이 39도, 40도 올라요. 저도 한의대 1학년 때 그때 뭐 두통이 너무 심하고 열이 너무 심해서 한번 응급실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뇌수막염이 유행했었거든요. 병원에서는 뇌수막염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3일 임하다 하고 나왔는데, 치료를 어떻게 해주셨냐면은 뭐 해열제 같은 거 쓰고 얼음찜질 해줬어요. 체온이 39도 40도 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속옷만 입은 상태로 얼음 아이스팩 끼고 있는데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계속 떨고, 그때 입술 다 타들어가서 마르고, 지금도 살짝 남아있는데 눈 밑에 까문까문한 게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치료가 아니라 그 혈의 누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모델 출신 그 영화 배우 누구죠? 키 크신 분? 차승원 씨가 그 의원인가 누구한테 막 멱살잡이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의식을 줘서 치료한 줄 아냐고. 사람 목숨이 즐겨서 사는 거라고. 저는 그 영화 보면 그게 되게 와닿았는데, 이게 치료를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몸이 버텨낸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추우면요 열이 올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근데 양방 쪽에서는 매뉴얼 자체가 다 무조건 해열제 쓰고 차게 하는 거거든요. 온도가 왜 오른지를 봐야 돼요. 추운 건 왜 그랬어요? 냉기가 들으니까 추운 거예요. 실제로 냉기에 상한 거고, 그 냉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 몸이 겉이 얼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얼음으로 코팅이 되니까, 그림을 좀 그려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팔다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으쓱으쓱 춥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여기 이 냉기가 들어서, 사람 몸이 원래 36.5도의 열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 몸이 외부 온도보다 몸이 뜨거우니까 열이 원래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죠? 우리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열을 갖다가 항상 몸에서 만들어내고 열을 밖으로 뿜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가워지면 어떻게 돼요? 이 열이 못 나가죠. 그러니까 몸 안에 열이 자꾸 쌓일 거 아니에요, 그죠? 안에. 그럼 어떻게 체온이 자꾸 올라가죠. 나중에 땀 나더라도 이 열 못 나가는 게, 열은 항상 상승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위쪽으로만 자꾸 나오죠.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열 나면 어떻게? 두통 자꾸 온다든지, 여기 답답해진다든지,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죠. 이때는 이 열은 36.5도의 이 열은 우리 몸을 건강히 유지시켜주는 열이에요. 이 열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꾸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몸을 열이 못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 열을 자꾸 떨어뜨리는 게 대표적인 게 해열제예요. 그러니까 해열제 자꾸 몸이 많이 쓰게 되면 몸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은, 우리가 살균을 할 때 100도씨로 끓이잖아요, 그죠? 끓으면 살균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체는 36.5도씨가 그 온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해열제를 써서 열을 꺼트리면은, 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몸이 쉽게 말하면 35도나 35.5도로 떨어진 거로 보시면 돼. 그런데 열이 못 빠져나가니까 전체적으로는 36.5도로 겉으로 드러나지만은, 이 원래 나의 36.5도가 유지될 온도가 이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럼 혈액 자체가 어떻게 돼요? 살균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이긴 한데요. 그러면 이게 적혈구, 백혈구라든지 혈소판이라든지 혈액 내에 어떤 생성되는 그런 부분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주 심해지면은 이런 것들이 폐혈증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냉기를 뿜어주면은 나아요. 그래서 한약을 쓸 때는 어떤 약을 쓰냐면 발산풍한약이라고 그래요. 발산은 이제 겉으로 뿜어낸다. 풍은 바람 풍자에 찬한자, 찬바람, 차고 이런 기운을 갖다 몰아내는 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이요? 따뜻하게 해주는 약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도 우스갯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감기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 타서 먹고 입을 푹 덮고 땀 빼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땀 빼고 나면 체온이 떨어져요. 땀이 난다는 이때 땀은요. 식은 땀이 나요. 이 얼었던 물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겨울에서 봄 오면 산에 있던 눈이나 얼음들이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땀이 쭉 빠져야지만 열이 떨어져요. 이해 가세요? 열이 적절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감기가 심하게 들면 어떻게 돼요? 막 꽁꽁 싸매고 뒤집고 옷 입고 막 뜨겁게 해도 땀이 안 나죠. 심지어는 그렇게 껴있고도 덜덜 떠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냉기가 세게 들은 거. 냉기가 세게 들면 어떻게 돼요? 열도 더 못 빠져나가니까 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독감이라는 것도 꼭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감기 상한이 세게 오면 독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겉이 두껍게 얼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걸 녹여내기가 힘드니까 열이 안에서 더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럼 체온이 더 올라가게 되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냉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감기 양상으로 올 수 있지만 만성적으로 자꾸 추위 타는 분들 아니면 속은 찬데 겉은 뜨거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때 맨날 더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불 덮고 못 자고 항상 이불 차내고 구석 가서 자고 심하면 거실로 나오고 베란다 창가 이런 데 자꾸 찬 데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게 몸이 적절한 상태로 잘 때는 좀 식어야 돼요.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람들은 자기가 누웠던 자리가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좀 뜨거워지면 이제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뒤집거나. 그러다 또 자다 보면 또 뜨거워지면 또 옮기는 거고. 그러니까 잘 때 가만히 못 자고 자꾸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습관이 아니라 몸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순환시켜서 그 열을 꺼주면은 그냥 가만히 자는 게 편해지죠. 코골이 이런 거 마찬가지. 일부러 우리가 코 고는 게 아니잖아요. 몸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이게 호흡이 잘 되는데 몸이 안 좋을 때는 이 숨구멍이 있는 데가 붓게 돼요. 그럼 자꾸 소리가 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 추우면서 열이 오를 때는 몸을 무조건 따뜻하게 해줘라. 대신에 우리 예전에 감기 올 때 몸은 따뜻하게 해주면 머리는 어떻게 보면 그 물수건 차게 해서 얹어주잖아요. 그렇지? 여기는 뜨거워져 있으니까 여기는 식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해열제도 열이 너무 안 잡혀서 급할 때는 잠깐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 냉기를 빼줘야지만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고, 예. 만약에 이렇게 몸이 제대로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겉으로는 36.5도고 냉기가 쌓인 상태에 몸이 계속 안 좋아지게 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상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유전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임신과 유전. 예. 이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그냥 갖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 몸 상태가 복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의 정자를 통해서 엄마의 난자를 통해서 아기 가질 때 그때 몸 상태가 복사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엄마 아빠가 위장이 안 좋을 때 아기 가지면 애도 위가 약하게 태어나고 엄마 아빠가 간이 안 좋을 때 아기를 가지면 애도 간이 약하게 태어나고 간만 수직 감염이 되는 게 아니라 오장육부가 다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양방에서는 또 유전자 어쩌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 말도 틀렸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 상태가 유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머리 집안인 분들 있잖아요. 탈모 있는 분들. 그건 마찬가지예요. 탈모가 유전이면 태어날 때부터 탈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냐면은 머리로 자꾸 열이 빠지는 거예요. 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머리가 뜨겁다든지 조금만 더운 거 먹어도 머리 매운 거 먹거나 더운 거 드시면 머리에 자꾸 땀을 흘린다든지 이 상태가 유전이 돼서 애도 어려서부터 이쪽에 자꾸 열이 오르고 있는 건데 모발이 처음에는 버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처음에는 수풀이고 숲이었던 데가 나중에 사막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비 안 오고 햇볕 뜨겁게 내려쬐면은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면은 탈모가 오는 게 훨씬 더 늦어질 수가 있고 잘하면 이제 예방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해당되신 분들은 없는데 예비 엄마 아빠들이 몸을 좋게 만들고 산 상태에서 아기를 가져야 표현이 좀 그런데 종자개량이 된다. 예, 예.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애가 성격이 고약해서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애가 아파서 울고 그런 보채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니까 표현을 못하는 거죠. 예. 그럼 몸이 힘든데 성격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몸이 아프고 힘든데 당연히 고집 세지고 성격 짜증 많이 내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아까 뭐 식욕부진 식사도 얘기했지만 초등학생 꽤 고학년인데 엄마가 얘는 원래 밥을 안 먹는 애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치료받고 밥을 잘 먹으니까 본인이 너무 미안했다고. 쟤는 원래 저래가 아니라 항상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고쳐주면 알아서 정상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래서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있는 집안들은 특히 그쪽으로 미리 좀 치료를 해놓으시고 아기를 갖는 게 중요하죠.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생리통, 배란통 얘기했지만 그 정자, 난자 상태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 자궁에서 아기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의 그 난소와 자궁이 튼튼하려면 생리통, 배란통이 없어야 되고 아랫배가 많이 차다든지 아니면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아랫배가 많이 나온다든지. 여기 순환이 안 되면 아랫배가 자꾸 나오거든요. 안 나오더라도 많이 뭉쳐 있거나. 예. 또 아빠 정자가 건강하려면 아빠 정소나 고환 쪽이 튼튼해야 되니까 남자분들 특히 낭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많이 땀 차신 분들이 있어요. 예, 사타구니 이런데 예, 거기 자꾸 땀이 많이 차다든지 혹은 너무 이쪽이 차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치료해 놓으시는 게 좋죠. 예. 그래서 이제 저도 그전에는 접근을 못했어요. 요즘은 이제 혈압이나 당뇨 이런 환자분들 조금씩 치료를 해드리는데 마찬가지예요. 혈압이 왜 오냐, 당뇨가 왜 오냐, 고지혈증이 왜 오냐. 자꾸 그런 식으로 접근해보다 보면은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약도 보약계 한 챕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우리 몸에 모든 질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의보감 이런 책들 이렇게 두껍고 그냥 수천 년 동안 연구를 해와도 끝이 안 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요 얘기하면서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요즘 이제 또 큰 병원에 있다 가끔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의학이라는 부분이 워낙 이게 그 전문가들의 좀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요즘 뭐 정보가 많이 오픈되긴 했지만 잘 모르시니까 의사들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믿고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내 몸은 어떻게 다음에 뭐 다른 거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항상 내 몸을 내가 체크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냥 믿어주는 거 감사하지만 무조건 맹목적인 그 신뢰는 안 돼요. 정말로 좋아지는지 내가 그 지였든 간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을 내가 이러하니까 치료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해서 몸이 좋아질 수 있는 치료를 가야 돼요. 예. 이게 왜냐하면은 좋은 마음으로 믿고 하지만은 의사들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 치료하면은 나의 하나뿐인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환자분들이 좀 많이 좀 깨어 있으셔야 돼. 예.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좀 하셔야 돼요. 예.